경영지도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경영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경영지도사 나름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지도사 자체가 뭐 컨설팅에 특화가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전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컨설팅할 수 있고 어떤 세부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그 방면에 있어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그런 느낌의 자격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업 경영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경영지도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경영지도사가 어떤 일을 주로 맡고 있는? 보통 이제 경영지도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경영지도사로서의 이미지 자체는 어떤 중소기업 전문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너럴리스트, 이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해주는? 예, 컨설팅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 이제 노무사나 아니면 법무사 다른 자격사들하고 달리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적자원관리로 해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인적자원관리 말고도 이제 재무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생산관리 이렇게 4가지 이제 과목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네, 거기서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인적자원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쵸,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과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이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경영이라든가 물론 이제 뭐 재무도 중요하고 어떤 마케팅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뭐 문과나 이과에 관계없이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고 또 이제 그에 덧붙여서 이제 다른 분야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100% 전문가가 되고 싶다. 올스톱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격증입니다.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이공계 관련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과 출신이 훨씬 더 컨설팅을 잘하겠는데요? 네,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과라고 해서 뭐 재무관리 그런 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과라고 해서 R&D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자기가 가져왔던 경험이라든가 그렇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과에 관계없이 문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경영지도사를 이제 선임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이유 그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컨설팅 하면은 사실 대표분들이 꺼려 하시는 게 지금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경영지도사가 어떻게 본다면 자금을 갖다가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사무라든가 그런 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법정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여타 이제 컨설턴트보다 마치 꼭 노동 사건은 노무사한테 맡기고 법률 사건은 변호사한테 맡기듯이 어떤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떤 모든 컨설팅 사업은 경영지도사에게 일단 맡겨주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등록의 형태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형태로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여타 그 컨설턴트보다는 좀 더 이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해왔지만 더욱더 잘 되고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경영지도사의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영지도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은 1년에 한 번 정도. 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이나요? 각 분야마다 과목이 다 상의는 합니다. 해서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고 1차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서 시장을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 영어,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법령, 그다음에 회계 등 이제 6가지 이제 과목을 치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일단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법령 자체도 10개 법령을 갖다가 한꺼번에 통합한 그런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신경을 썼었고, 쉽진 않았어요. 그 두 과목이.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동법, 그다음에 경영조직론, 인사관리론,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노무사 과목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과목 구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타 자격사들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어떤 그 법전에 있는 지식들을 갖다가 풀어놓는 그런 비중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조직론이나 아니면 그 인사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경영학 과목으로 이제 뭐 기본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지도사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넓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노무사 책을 갖다 보셔도 무방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지도사를 지원하시는 분의 어떤 나이대는 상관이 없나요?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저는 이제 34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어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한 지금도 한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한 60%, 70% 정도에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들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30대가 90% 이상 합격을 했다고 많이 늘었네요. 예, 했었고 이제 서울 경기권도 아마 한 50% 정도대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 있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기업에서 실무를 쌓으셨던 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경력 없이도 이걸 맨 처음부터 업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 넓어졌다, 지평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축하드리고,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